차이가 있는 반복이 반전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공정은입니다. 3월 23일 오늘은 6급 위에도 파트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독해 1부분과 2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1부분 같은 경우는 삥쥐입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문제를 가져오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마지막에 푸시라는 겁니다. 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삥쥐부터 들어가시면 여러분 분명히 뒤쪽에 2, 3, 4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데미지를 입으실 겁니다. 그래서 삥쥐는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찌니츠 구분하다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쉽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중국어 독해를 어떻게 봐야 되냐? 독해 수업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장은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중국어는 이미 구조가 다 짱짱하게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보시고, 자, 두 번째 2D에서 3D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입체적으로 문장을 봐라. 무슨 얘기냐? 중국어는 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메인층이 있고 그 아래 2층, 3층, 4층 이렇게 층의 개념이 분명해졌을 때 독해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세 번째, 독해는 감으로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공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부분부터 풀어볼 텐데요. 제가 드리는 스텝 3는요. 순서이자 삥쥐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순을 잡으셔야 되는데 중국어 기본 어순은 어떻게 간다?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부, 주, 부, 술, 보, 목으로 간다. 관용어는 주어와 목적어만 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호응하는 거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VO, 두 번째는 SV, 세 번째는 SO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이게 확인이 됐으면 뭔가 더 있으면 빼고 뭔가 없으면 넣어주고 여러분이 요 세 가지 매뉴얼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굉장히 긴 지문을 준비했는데 A, B, C, D 중에 틀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시고 반드시 풀어보시고 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같이 문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这世上, 자, 이 세상에 有 뭐가 있다? 세 가지 동시가 있다. 겸허문입니다. 요자 겸허문입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抢不走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윗속으로 먹은 음식이고 둘째는 장자의 신종이니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이고 三是 세 번째는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은 지식이다. 삥쥐가 아닙니다. 자, B로 들어가겠습니다. 商业航天, 자, 상업 우주 비행은 수로는 시겠죠. 목적어는 产业. 그러면 상업 우주 비행은 어떤 산업이냐? cao科技니까 높은 과학 기술, 그리고 cao投入, 토우루는 돈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 다음 体系成熟后, 시스템이 갖춰진 후에 산출되는 가치는 역시 대단히 볼만하다. 양이 많을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거관하다. 따페이도 맞습니다. B도 삥쥐가 아닙니다. C로 가겠습니다. C는요 굉장히 문장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 고유명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모든 단어를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구조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쓰는 게 숫자나 알파벳을 이용해서 고유명사를 떼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작업은 여러분이 동이라는 전치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과
요렇게 가고 갔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2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3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과 똑같이 1번은 그러니까 주어가 四角号码 查字法인데 사각 호마 그러니까 뭐 한자 찾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 3번과 똑같이 1번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주어죠. 그러면 이 방법은 뭐냐? 바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자를 검사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글자인지. 그것은 사용됩니다. 한자 수로 한자 입력에 사용될 수 있고 자 여기에 계속 주어가요. 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타는 뭐다? 四角号码查字法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쓰이고 그것은 계속 요 문장이 수로가 됩니다. 그러면 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의 효율성은 비화수로파보다도 높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 3번과 똑같이 1번은 이 방법인데 그것은 여기에 쓰이고 그것은 효율성이 얘보다도 높다. 그래서 빙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D가 정답인데요. 자 첫 번째 부사어로 치겠습니다. 매년 夏末秋初 때마다 우화구어니까 무화과가 익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몇 명은 맛을 봅니다. 자, 우리가 맛보는 것은 가장 신선한 무화과를 맛을 보겠죠. 그 다음, 对我来说 나에게 있어서 자, 삽입어입니다. 무화과의 맛은 总是 언제나 어린 시절의 고향이다. 자, 없는 게 보이시나요? 주어는 맛, 고향. 뭐가 없다? 찌아샹의 수로가 없다. 그러면 무화과의 맛은 고향을 뭐하게 한다? 정답은 샹치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샹치. 글자 잘 안 보이네요. 샹치. 그래서 상기시킨다. 다시 써볼게요. 샹치. 상기하게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스텝 3 했었죠. 스텝 3 중에 몇 번에 걸리는 빙쥐다? 3번에 걸리는 빙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빙쥐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빙쥐 일부분은 마지막에 푸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요. 구분하다 시리즈입니다. 오늘 유사어 준비했는데 分辨, 分析, 辨认, 区分 이 네 가지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이 이제 따페이가 되는데 分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따페이 보시면 알겠지만 둘 중에 하나 구분할 때 되게 많이 써요. 分辨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뭔가를 가릴 때 구분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分辨입니다. 好坏真假是非 이런 식으로 시비를 가린다던가. 자, 分析는 가장 흔하죠. 분석하다. 그 다음 辨认은요. 따페이를 반드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건지 무엇인지를 구분할 때 쓰는 게 辨认이고요. 辨认方向, 辨认笔记. 누구 필기체인지, 누구 글자인지 분별할 때 쓰는 게 辨认입니다. 区分은요. 지금 分辨과 区分이 상당히 붙어서 많이 나올 텐데 두 개는 거의 답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区分은요. 지금 여기 이제 방향보호인데 구분해 보자라고 했을 때 区分开来라는 방향보호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역시 分辨과 따페이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유사어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뒤에 유사어 문제를 준비했는데 번호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바로바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加强 학생들의 도덕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자, 그들이 뭐 하냐? 真假是非가 따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分辨과 区分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문제는 分辨과 区分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사람은 无法. 자, 无法는 별표 칩니다. 无法는 할 수 없다. 뒤에 반드시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전에 삥주에서 명사가 나와서 틀린 적이 있습니다. 无法 뒤에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진의 이 사람이 누군지 辨认 분별할 수 없다. 3번 들어갑니다. 나는 没有方向感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方向과 따페이가 방금 전에 나왔었죠. 辨认 방향입니다. 네 번째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자, 무엇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지아장입니다. 그러면 지아장은 부모입니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글은 교육과 관련된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자, 여기 장씨는 상세하게가 되겠죠. 상세하게分析하고 설명했다 상황을. 그래서 정답은 2번 分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사어를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시고요. 문제 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번호를 쓰고 우리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번이고요. 가운데가 2번이고 마지막이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푸실 때는요. 자신 있는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 얘기입니다. 手指 수로는 是 목적어는 1번입니다. 1번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손가락이 뭐냐 이거죠. 손가락은 무엇이다? 部位, 부위다. 그럼 이제 部门, 파트, 부서, 회사 단어죠. 局部, 일부분이란 뜻입니다. 국부는 일부분이란 뜻이고요. 일기예보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웨이즈는 위치, 손가락은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A, 문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인체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위가 바로 손가락입니다. 在指端上. 자, 端이라는 단어는 끝이란 뜻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有 무엇이 있냐? 자, 결국은 神经细胞인데 细胞가 있는 거죠. 세포가 있다. 손가락 끝에는 세포가 있다. 对는 어디까지 간다? 무엇에 대하여? 物体까지 가면 좋겠죠. 접촉한 물체에 대하여 뭔가를 진행합니다. 자, 2번이 좀 복잡한데 방금 배우셨던 유사어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닿는 물체마다 뭐 할 수 있냐? 구분할 수 있다. 손가락이 분석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좀 딸리겠죠. 그 다음 辨认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3개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실 게 뭐냐? 유사어는요, 되도록이면 승부를 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사어보다는 다른 단어, 뭐 사자성어라든가 한 글자 기술동사라든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단어,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유사어는요, 헷갈려요.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 세포가 있어서 물체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울룬, 너무 중요한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울룬. 자, 울룬은 是 A, 还是 B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A 또는 B 관계없이. 그러면 冷热와 软硬 하든지 아니면 大小와 3번. 자, 크기와 정답은
싱루앙입니다. 싱루앙은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루앙은 모양입니다. 모양. 크기와 모양 관계없이 손가락은 이투지를 한 번 닿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고민형이구나. 이거는 뭐 어떤 뭐 고무공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3월 시험입니다. 자, 방학 때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있을 텐데 3월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 얻으셔서 6급을 꼭 쟁취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공정은이었습니다.